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45일차, 벌써 9주차의 마지막입니다. 저희 예산 편성과 심의, 물론 다음 주차까지 진행을 해야 5장 재무행정이 마무리가 되고 6장, 7장까지 다음 주에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조금 늦어지면 이 굿모닝 행정학 영상은 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좀 잘라서 며칠 더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10주차가 마무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는 내용은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심의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수업의 내용을 들으시면 되게 양이 많잖아.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되게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이 굿모닝 행정학에서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외워야 하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특히 예산 편성 과정, 행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1월 달에 중기사업 계획서, 3월 달에 예산안 편성 지침, 그리고 5월 달에 예산 요구서 세 개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된다. 요거 메인으로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선지들을 좀 추가시켜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암기까지 하려고 하면 완전 멘붕이니까 기본 틀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2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 2023년 예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2022년에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중에서 지금 보시는 12월 말 국가재정운영 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을 기재부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21년입니다. 21년에 요걸 통보를 하고 그러면 이 지침에 맞추어서 중앙관서의 장이 중기사업 계획서, 5년 단위의 주요 사업, 계속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하죠. 이 계획서 제출을 하면 기재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우리 총액이 이미 배분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도 사용하고 있죠. 그 예산안 편성 지침은 너무 중요해서 그냥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제출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다음 5월달 예산 요구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에 제출을 합니다. 부처별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국고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기재부와 중앙관서 사이에 예산안 조정, 사정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그게 다 끝나면 120일 전까지, 그러니까 보통 정기국회 시작하고 난 다음이겠죠. 120일 전까지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120일 전은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본래 헌법상으로는 90일 전입니다. 근데 헌법상의 날짜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넓게 120일 전으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에 꽤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가볼까요? 예산안 편성을 하면 그 다음 심의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제출 및 심의.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 제출을 하고요. 언제까지 국회가 의결을 해줘야 되냐면 30일 전까지 의결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 원칙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도 비목을 폐지하거나 비목에 대한, 그러니까 항목에 대한 삭제는 할 수 있습니다. 삭감은 할 수 있지만요. 증액을 하는 건 불가.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정부 동의 없이니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자, 과정. 정기에 게시되면 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정부가 예산안 제출을 하면서 시정연사를 하고요. 시정연사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부처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요. 본회의에서 예산을 의결해주게 됩니다. 사실 본회의에서는 그냥 통법 절차만 있고요. 법적으로 통과하는 절차만 나타나게 되고요. 대부분 예산에 대한 심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짧죠, 오늘은. 자, 그러면 천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9-20 예산의 편성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 예산 편성의 메인은 1월, 3월, 5월입니다. 세 개의 달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월 말, 3월 말, 그리고 5월 말.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게 헌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헌법 규정인지 아니면 국가재정법 규정인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120일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원칙은 이거니까 만약에 문제가 다른 내용 없이 며칠 전에 제출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120일. 그리고 만약에 헌법의 규정은 얼마야? 그럼 90일. 이렇게 두 가지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예산은 심의 들어갑니다. 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 액수를 늘리는 건 하지 못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특위,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간다. 계속 같은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세 개를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 부의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이것도 기출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현재 우리나라의 성과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예산제도가 바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입니다. 기재부가 각 부처가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해서 총액을 배분하는 총액을 설정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주면 그 내용 안에서 자율적으로 부처들이 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기재부가 부문별 부처별로 예산의 상한을 할당하되어 있는 편성하는 직권화되어 있는 편성 방식. 여기까지 많습니다. 직권적인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게 결국 전체적으로 직권화시켜서 총액을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부처가 자율성을 가지고 각 부처의 사업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사업별 재원 배분에 상당히 관심을 두죠. 세밀한 관리, 통제의 필요성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략적인 기획을 기재부가 세웁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분권 확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5년 단위의 중기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지금 총액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의 전체 재정 규모를 검토하고요. 전략적 계획 발전을 촉진시켜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3번 맞는 선지.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기재부는 총액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갈게요.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있겠어요. 1번 예산 과정은 예산을 일단 편성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이 심의고요. 그 다음 집행을 하겠죠. 그 다음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1번 X. 예산안 편성 지침은 부처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거예요. 맞습니다.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 승인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국가재정법상 행정부의 예산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가재정법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4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정부가 지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새 비목의 설치도 불가. 여기는 맞아요. 정부가 지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 불가. 그래서 X가 됩니다. 뒤에 부분이 틀렸어요. 자,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2번은 아까 봤었던 9번 선지와 같은 선지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출 예산의 각한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예산은 의결 형식입니다. 법안의 형식으로 의결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법률주의가 아니고요.
예산은 의결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출 예산 안의 형식으로 의결된다라고 설명해 줘야 하니까 3번은 틀렸고요. 4번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 실제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회법이 아니고요. 이건 헌법. 그래서 헌법에서는 예산안 의결하는 날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예산안 제출하는 날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가재정법은 거기에서 제출 날짜만 조금 더 넓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제출 날짜 120일 전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회법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10번 문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5일차 예산 편성 심의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